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남양특집 미스터리 세 번째 미스터리한 인형 이야기 파트 2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콘텐츠를 통해서 인형들에 얽힌 미스터리한 이야기 탑 6 중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기쿠코 인형, 사탄의 인형 척키의 모티브가 되었던 로버트 인형, 눈이 마주치면 저주를 내린다는 나르코시스 인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나머지 세 가지 인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익사한 소년의 영혼이 깃든 레타 인형. 오늘 가장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인형은 일명 호주에서 가장 무서운 인형으로 손꼽히는 레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형은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크기도 어린아이 정도이고 각 관절을 사람처럼 구부릴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머리카락은 실제 사람의 머리카락이 심어져 있어서 있고요. 커다란 눈동자의 손톱까지 실제 사람처럼 만들어져서 마치 진짜 사람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1972년 호주에서 살고 있는 캐리 웰트는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향인 뉴사우스 웨일스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 이 동네에 오래된 폐가 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100년 가까이 폐가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 후에는 철거가 될 예정이었다고 해요. 이 집에 흥미를 느꼈던 웰트는 어차피 사라질 집이라면 그 안에서 뭐라도 하나 주워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그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침내 폐가에 들어선 웰트는 딱히 쓸만한 물건을 찾지는 못했지만 썩어가는 마룻바닥 안에 있던 인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엔 어린아이의 시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형에 깜짝 놀랐지만 왠지 그 인형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웰트는 그 인형에게 그 자리에서 레타라는 이름까지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형을 자루에 담아서 나왔고 퀸즐랜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고 갑니다. 물론 이 인형을 발견했던 폐가는 얼마 뒤에 철거가 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웰튼이 인형을 들고 집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집의 개들이 달려들듯이 짖으면서 웰튼을 경계했던 것이죠. 게다가 가족들 역시 인형을 그리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인형이 마음에 들었던 웰튼은 인형을 자신의 방에 잘 갖다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미스터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레타 인형이 신고 있는 구두의 발자국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곤 했고요. 어떤 날에는 집안의 물건들 위치가 어수선하게 바뀌어 있기도 했고 집에서는 늘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은 다른 가족들도 함께 겪게 되었는데 가족들은 원인 모를 무기력증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상함을 느낀 웰트는 레타를 버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신의 차에 레타를 싣고 다른 지역에 가서 버리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레타는 차에서 떨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한참을 애쓰던 웰트는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는 또 레타가 자연스럽게 차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가족들은 레타를 버리는 일을 포기한 대신에 이 레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하죠. 먼저 골동품 전문가로 일하는 박물관의 직원을 찾아간 가족들은 이 인형이 약 180년 전 동유럽의 집시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레타의 머리카락이 실제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레타는 처음으로 1891년 호주의 다큐멘터리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1981년 호주의 다큐멘터리 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 다큐멘터리 촬영팀은 웰튼과 함께 리타를 데리고 심령술사를 찾아갔는데, 심령술사는 이 인형이 약 200년 전에 만들어졌고 물에 빠져서 사망한 집시 소년의 영혼을 담고 있다 라고 말을 했죠. 앞서 찾아갔던 골동품 전문가의 의견과 비슷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 동유럽의 집시들은 아이가 죽으면 자신이 좋아하던 물건의 영혼이 깃든다 라고 믿었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일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호주에서는 레타가 가장 무서운 인형으로 소문이 나게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말이죠. 그런데 1994년 웰튼과 레타는 또다시 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때도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거나 조명이 폭발하는 기이한 사고가 발생했고요. 방송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웰튼의 가족들은 레타와 함께 한 집에 살면서 레타를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레타에게 정말로 어린 집시 소년의 영혼이 들어있다면 그 영혼을 달래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웰튼의 가족들이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당한 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레타의 페이스북까지 만들어서 웰튼 가족들이 레타와 함께하는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죽은 소년의 영혼을 잘 돌보아 준다면 오히려 소년의 영혼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한 힘을 지닌 맨디 인형. 세계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인형으로 손꼽히는 맨디 인형은 그 유명세만큼이나 책이나 영화로도 자주 소개가 되었습니다. 1910년대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이 인형은 현재 캐나다의 퀸즈넬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인형을 가지고 있던 주인이 기괴한 일들을 겪고 나서 1991년 직접 박물관에 이 인형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이 인형은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도자기 인형으로 머리와 한쪽 눈 그리고 입 주변이 깨어져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괴한 느낌을 준다고 해요. 이 인형을 박물관으로 가져온 여자는 리사 소렌스라는 여인이었고, 자신이 새롭게 집을 사서 이사를 온 뒤부터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던 리사는 결국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을 따라가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 집의 지하실이었고 그곳에서 이 작은 아기 인형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는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일단 인형을 지하실에서 가지고 올라왔고요. 신기한 마음에 자신의 딸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리사의 딸이 인형을 가지고 놀던 중에 동네의 이웃에게서 인형에 대한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 마을에 살았던 한 소녀가 바로 그 집의 지하실에서 사고를 당해서 죽는 일이 발생했고, 그때 그 소녀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인형 맨디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얼마 후에 그 가족들은 모두 이사를 갔는데, 그때부터 그 집의 지하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이 지하실에 가보니까 인형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기괴한 일은 그 뒤로 인형이 저절로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면서 자신의 모습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일주일 전에는 자신의 형님 집 마당에서 발견이 됐었고 불과 3일 전에는 자신의 옆집 지하실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리사가 이사한 그 집의 지하실에서 다시 발견이 되어서 알려주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모두 듣게 된 리사는 꺼림직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즉시 인형을 들고 퀸즈넬 박물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큐레이터인 루스 스톱에게 인형을 기증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맨디에 얽힌 이야기까지 들려줍니다. 물론 루스는 인형에 얽힌 이야기는 믿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지만 제작한 지 100년 가까이 지난 도자기 인형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박물관에 전시하기로 결정을 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시되어 있던 맨디의 손 모양이 바뀌어 있기도 하고요.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도시락이 사라진다거나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책과 사진 등의 물건이 사라지는 등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다른 인형과 함께 맨디를 전시해 놓았더니 다음날 아침에 다른 인형들이 모두 망가지거나 부서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에서는 할 수 없이 맨디 인형을 별도의 장소에 전시하게 됐는데 기이한 것은 어느 날부터인가 맨디의 무릎 위에 작은 양인형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양인형을 맨디의 무릎에서 떼어놓으면 어김없이 다음 날에는 맨디 인형 주변이 난장판으로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결국 맨디 인형의 무릎에 놓인 양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고 박물관 층에서는 심령술사를 불러오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심령술사는 맨디 인형에게 어린 여자아이의 영혼이 들어있는데 사악한 영혼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자꾸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맨디 인형의 주변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맨디를 전시관에서 꺼내서 사무실 의자에 올려놓거나 박물관 직원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린아이를 달래듯 달래면 그런 기이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맨디 인형에 대한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책과 영화 등으로 소개가 되면서 맨디 인형은 큰 유명세를 치르게 됩니다. 실제로 맨디 인형의 안에는 사고로 안타깝게 죽은 소녀의 영혼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의 일종일까요? 참으로 미스터리한 인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인형 에나벨이 되겠습니다. 영화로도 벌써 여러 편이 제작되었던 에나벨에 대한 내용은 워낙 유명해서 따로 설명이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밝히고 싶은 점은 실제 에나벨 인형은 영화에서 보이는 이 기괴하고 끔찍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하게 생긴 봉제 인형이라는 점입니다. 에나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워렌 부부입니다. 이들은 카톨릭 퇴마사이자 영매사, 초자연현상 조사관 등으로 자신들이 겪은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책으로 출판하고 강연도 했던 부부입니다. 남편인 에드는 전직 경찰관이었고요. 아내인 로레이는 영매사라고 하는데 두 사람은 1952년 뉴 잉글랜드 소사이어티 포 사이킥 리서치 제 발음이 별로 좋진 않은데 어쨌든 뉴 잉글랜드 뭐 심령조사 협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단체를 설립했고 약 50년 동안
1만여 건의 초자연적 현상을 조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들의 경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저 이야기꾼 혹은 사기꾼이라는 반응도 있긴 한데, 이들이 겪은 미스터리한 사건들은 영화화가 되었고요. 이 애나벨 뿐만 아니라 아미티빌의 저주나 컨저링 같은 공포 영화로 많은 대중들에게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애나벨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1970년 미국인 여성 도나는 간호학과의 학생이었고 학업을 위해서 자신의 친구였던 앤지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도나는 코네티컷의 한 중고 가게에서 구입한 한 인형을 선물로 받아서 앤지의 집으로 데려갔는데, 이때부터 도나는 물론 앤지에게도 괴이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침대 위에 올려두었던 인형이 다음날 아침이면 식탁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소파에 앉혀두었던 인형이 방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던 거죠. 더 끔찍한 사실은 어느 날 두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종이 위에 연필로 적은 Help us, help 루, 앤지의 약혼자 이름이라고 해요. 란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두 사람이 위험을 느낀 것은 이 인형에게 위협을 느꼈던 도나가 인형을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손등과 가슴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상처와 피가 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니까 실제로 그런 적이 없는데 누군가 자신의 손등과 가슴을 손톱으로 긁은 듯한 상처와 피가 났다는 거죠. 도나와 앤지는 상의 끝에 유명한 테마사였던 워렌 부부를 초청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집에 도착한 워렌 부부는 인형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인형 안에는 피투성이가 된 소녀의 영혼이 들어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밝혀낸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원래 이 인형의 주인은 애나벨 히긴스라는 7살짜리 소녀인데 1967년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애나벨의 영혼이 인형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이리저리 팔려다니다가 도나의 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인형에는 억울하게 죽어서 쓰레기통에 갇혀버리게 됐던 이 애나벨의 원혼이 있기 때문에 이 인형을 갖게 된 사람들은 저주에 씌인다라는 것이었죠. 결국 워렌 부부는 성수를 가져와서 테마 의식을 치른 뒤에 인형을 자신들의 박물관에 가져와서 절대로 열지 마시오 라는 문구와 함께 봉인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고 기괴한 일을 겪은 워렌 부부조차 이 인형에는 두 손을 들었는데 애나벨을 봉인한 이후로 아내 로레인 워렌은 봉인된 후에도 악령의 힘이 너무 강하다. 쳐다보는 것조차도 무섭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나 있는 호기심 강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친 사람들이죠. 어느 날 워렌 부부의 박물관을 방문했던 한 커플은 절대 열지 마시오 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상자에서 인형을 꺼내어서 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 커플은 교통사고로 남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여자 역시 1년 이상의 힘겨운 입원 치료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해요. 또 다른 어떤 남자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박물관에 찾아가서 애나벨에게 욕을 퍼붓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역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애나벨은 자신과 똑같이 옷을 입힐 정도로 자신의 인형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수했던 소녀가 억울하게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인형에게 빙의가 되었고 또 그 상태로 다시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악한 마음만이 남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에나벨 인형에 대한 이야기로 미스터리한 인형 이야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